아, 그때 왜 그렇게 말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한마디 하고 싶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후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들과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와 오해가 쌓였을 때, 직장에서 무례한 농담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땐 왜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을까? 라며 밤잠 설치기도 합니다. 대화의 찰나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삼켜버리면 돌아오는 건 뒤늦은 자책과 허무함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의외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예의 없는 행동이나 지나친 간섭에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절대 참지 않고 꺼내는 말에 대해 에세이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말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강하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면이 단단하다는 것은 무조건 화를 내고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필요한 말을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참지 않고 꺼내야 하는 말, 왜 그렇게 어려울까? 아, 그때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늘 말솜씨가 좋거나 생각이 빠른 분들도 꼭 중요한 순간만 다가오면 이상하게 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건 잘못됐다, 이건 불편하다라고 느꼈지만 그때는 쓸데없이 기분을 살피느라 혹은 괜히 나만 다칠까봐 속으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부모님이 과도하게 내 삶에 간섭해도 정작 이러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 돌아서서 한숨 쉬고, 직장 동료나 선배가 무례한 말을 해도 그건 좀 심하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넘겨버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지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같은 더 깊은 불안이 깔려있지요.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냈다가 심하게 꾸중을 들은 기억이 있다면 지금도 자연스레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는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반응이 차가웠던 적이 있다면 이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건 그만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어떤 잘못이나 무례한 언행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 불평과 분노가 쌓여 언젠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절한 시점에서 지금 이건 제 선을 넘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슨 일이든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그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니까요. 2. 내면의 상처와 믿음이 입을 막는다. 말을 못하는 게 습관 탓일까? 아니면 대화 연습을 열심히 해도, 말하기 책을 읽어봐도 결정적 상황에서는 또다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래된 기억과 학습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유년 시절부터 어른 말씀에 토달면 쓰나 하는 가르침을 너무 강압적으로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내 삶을 침범하는 말을 해도 본능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 약한 모습 보였다간 타인에게 무시당할 거야 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요. 이런 믿음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랫동안 쌓였다면 지금 와서 한순간에 이젠 용기 내서 말해야겠다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솔직히 말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해도 몸이 먼저 반응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도 감정적 학습은 논리적 학습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면 혼날 거야 라는 감정이 뿌리박혀 있다면 성인이 된 지금도 머릿속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몸이 긴장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자연스럽게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왜 말하지 못하는지,
그 밑바탕에 어떤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지 알고 나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도 대화할 때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은 곧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무례함을 겪으면서도 입을 닫게 되는지, 왜 솔직한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3.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절대 참지 않는 말. 1. 도와주세요. 흔히 사람들은 내면이 강하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의존하지 않고 홀로 우뚝 선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은 자기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땐 주저없이 도움을 청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을 단호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동료, 지인, 가족에게도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믿으니까 솔직하게 청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쉽게 협조하게 되죠. 반면 끝끝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제가 다 해볼게요 라고만 말하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몰아붙이면 결국 지치거나 번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정작 다음번에는 더 이상 요청하거나 도움을 청할 기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굴복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용기 있는 소통입니다. 그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못한다거나 힘들다라는 말도 분명하게 꺼낼 줄 압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어느 모임에서 매번 잡다한 일들을 혼자 처리하다가 몸져 누웠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제가 할게요를 입버릇처럼 말하며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무 지친 나머지 결국 그 모임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지요. 이럴 때 이번에 제가 좀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한마디만 했으면 서로가 더 나은 분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 지속 가능하려면 때로는 거절도 필요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내 선을 넘는 일이야, 거절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담백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건강한 경계를 지킨 경험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더욱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3. 그만하세요 또는 이건 제 선을 지켜주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는 물론 나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간섭이나 무례한 농담이 이어질 때가 있지요. 그냥 참으면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착한 모습 뒤에는 내 감정의 소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침묵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무례한 언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그런 말씀은 조금 상처가 되네요, 자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신호를 분명히 보냅니다. 이게 어쩌면 상대의 기분을 건드리고 갈등을 낳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을 두려워하며 방치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지키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를 토대로 관계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4.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성숙한 자신을 만날 때가 있지요.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해서 화가 잔뜩 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돌아서서 속만 태우는 내가 어쩐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젠 내 감정을 분명히 말해야지 결심해놓고도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이럴 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 내 안의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보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종종 내면 아이를 돌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 무언가에 크게 혼난 경험이, 무시당한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시절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평소엔 멀쩡한 어른도
특정 상황만 되면 어린아이처럼 움츠러들기도 하죠. 이럴 때는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칭찬과 위로가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무례한 말을 듣고 화가 났고 두렵기도 해. 하지만 이건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두려움이야. 지금 이걸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혼나거나 버림받는 건 아니야. 이제 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속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달래고 필요한 말 예컨대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 키워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내 어린 시절의 감정을 끌어안고 지금의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5. 다양한 실제 사례와 에피소드. 1.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평생을 바쁘게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 애쓰며 자녀들에게조차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지라고 고집스레 말하곤 했죠.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혼자 병원에 다니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한 번은 자녀가 아버지, 제가 시간 날 때 함께 갈게요라고 해도 아니다, 너 바쁜데 괜찮다라고 굳이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몇 차례 길을 헤매고 힘겹게 검사실을 찾아다니다 보니 결국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듯 너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좀 도와주겠니?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흔쾌히 알겠다, 당연하지 하고 달려갔을 때 어르신은 그제야 스스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시더라고 해요. 어차피 내가 오래 도와줄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도움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라며 스스로도 놀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는 자녀와 더 자주 대화하게 되었고 오히려 도와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면서 관계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이렇듯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때론 상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도움을 청하는 순간마저 수치심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직장인의 제 선을 넘어섰습니다. 선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라떼 시절 예는 상사의 지시에 왠지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상명하복이 더 강조되었고 뭐든지 무조건 내 해야 하면 인생 편하다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며 필요한 순간에는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가령 팀장이나 상사가 혼잣말처럼 내가 지난주에 진짜 피곤했어, 주말에 문서 정리도 못했는데 라고 떠보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하고 나서는 문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이 산더미인 사람에게까지 이런 압력이 닥친다면 결국 한 사람이 감당 불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 부러지는 후배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팀장님,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 마감이 월요일까지라 주말에 추가 업무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다른 분들과 분배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니 결과적으로 다른 팀원들에게도 부담을 고르게 나눌 수 있었고 프로젝트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상사가 내가 괜히 떠넘기려 한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하니 이 사례야말로 단호한 말 한마디가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던 대표적 예입니다. 6. 나이 많은 분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와서 뭘 새삼스레 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었든 70세, 80세가 되었든 무례한 일이 일어나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오히려 고령이 될수록 자녀나 손주가 나를 대충 넘어가도 되는 존재로 여길까봐 걱정되고 혹은 의사소통의 기회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하다라고 작은 문제부터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집에 와서 늘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게임을 한다면 그걸 꾹 참고 계시기보다 할아버지가 요즘 잠이 부족해서 힘들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녀가 내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반대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분명 괜히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확히 내 상황과 불편을 전하면 자녀나 손주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챌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직접 말을 꺼내 원하는 바를 전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올바른 길입니다. 7.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말이 필요하다. 앞서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인해 보이는 모습만 가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세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뿌리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우리를 잠식한다면 한 번의 갈등도 똑바로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말로써 내 경계를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청하며 잘못된 부분에 스탑을 걸 수 있다면 내면의 힘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말을 꺼낸 후의 결과에 대해 담담하게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렇게 풀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후속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전혀 소통할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노력해서 지킬 만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건 힘들죠. 그러나 오래도록 상처를 받고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며 감정의 쓰나미를 겪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 전체 요약. 침묵이 해결책은 아니다. 참으면 갈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뒤늦게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나오는 말 뒤에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 어릴 때 혹독하게 혼난 경험, 거절받은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표현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필요한 말을 절대 참지 않는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건 힘들 것 같아요라며 거절할 줄 아는 태도. 그만하세요나 제 선을 지켜주세요라고 경계를 표현하는 결단력. 추가적으로 내면 아이를 돌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옛날 상처가 현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린 시절의 감정을 스스로 다독여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은 계속된다. 작고 구체적인 불편부터 가족, 손주 등에게 분명히 전달하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표현 후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한다.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갈등이 생겨도 제대로 된 대화와 조정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내면이 단단하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을 무조건적으로 튕겨내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말은 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줄 아는 적절한 균형감을 말합니다. 길게 봤을 때 이런 태도가 쌓이면 내 삶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실제로 내가 해야 할 말을 꺼내보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이는 경험들이 마치 작은 담장이 되어 내 마음을 튼튼히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